다음은 펌프장 시설입니다. 오수든 빗물이든 자연 유화로 흐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지형적인 특수성으로, 즉 관로 중간에 강이 횡단한다거나 혹은 지하에 큰 구조물이 있어서 자연 유화로 물을 배제하기에는 관로 매설 심도가 너무 깊어지는 등 불리한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펌프를 두고 압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오수나 빗물을 중간에 펌프를 두고 압송하는 경우를 중계 펌프장이라고 합니다. 분류식이든 합류식이든 중계 펌프장이 시설될 경우가 있고, 또 처리장을 설치할 때 처리장 내에 슬러지나 오수 등이 연결될 때 펌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처리장에서 특히 유입되는 시설을 유량 조정조라고 하는데, 유량 조정조에서 침전지까지 펌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를 장내 펌프장이라고 합니다. 빗물 펌프장은 특히 홍수 시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류 지역에 큰 우수 조정지 또는 저울비를 만들어 놓고 펌프로 배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분류식이든 합류식이든 펌프장을 설계할 때 설계의 기본 수량은 계획 시간 최대 우수량에 우천시 계획 우수량을 합한 양입니다. 분류식인 경우 오수만 들어오기 때문에 중계 펌프장이든 장내 펌프장이든 계획 시간 최대 우수량 기준으로 설계하면 됩니다. 그리고 빗물 펌프장인 경우 계획 우수량 기준 유량으로 설계합니다. 합류식인 경우 중계 펌프장은 우천시 계획 우수량으로 설계하고, 빗물 펌프장은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된 양을 뺀 나머지, 즉 계획 하수량에서 우천시 계획 우수량을 뺀 양으로 빗물 펌프장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펌프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교 회전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비교 회전도란 펌프에서 단위 유량의 단위 양정을 발생시킬 때 그 임펠러에 주어져야 하는 회전수를 말합니다. 이는 펌프 형식을 나타내는 지수이고, 이 비교 회전도 값이 동일하면 펌프의 크기에 상관없이 펌프의 특성도 대체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 회전도 공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어떤 펌프든 유량과 양정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동일한 마력이라고 가정했을 때 양정이 낮으면 그만큼 유량은 많아지는 것이고, 반대로 물을 높이 쏘아 올려야 해서 양정이 높아지면 유량은 그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비교 회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유량, 단위 양정을 나타낼 때의 회전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고, 이 공식을 유도하는 것은 다소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비교 회전도 NS는 유량에 비례하고 양정에 반비례하는 값입니다. 즉 NS가 작다는 뜻은 유량이 작고 양정이 높다는 뜻으로 고양정 펌프를 말하고, NS가 크면 양정은 작고 유량은 큰, 즉 고유량 저양정 펌프에 해당합니다. 펌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터빈 펌프나 원심 펌프는 원류트 펌프 형식인데, 회전 날개의 방향과 물이 회전하는 방향이 같은 펌프입니다. 이에 비해 사류 펌프나 충류 펌프는 임펠러가 있고 물이 진행하는 방향과 임펠러가 회전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이 되는 이러한 형식의 펌프를 말합니다. 터빈 펌프나 원심 펌프는 NS 값이 작은 범위에 속하고, 사류나 충류 펌프는 NS 값이 큰 쪽에 속합니다. 즉 사류 펌프나 충류 펌프는 NS 값이 크기 때문에 고유량 저양정 펌프에 해당하는 것이고, 터빈 펌프나 원심 펌프는 저유량 고양정 펌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펌프장을 설계할 때 필요한 유량과 필요한 양정이 결정되면 NS 값을 계산해 보고, NS 값의 범위에 따라서 양정은 높지 않으나 유량이 큰 펌프가 필요하면 사류나 충류 펌프 중에서 선택하면 되고, 반대로 NS 값이 작게 나와서 양정은 높으나 유량은 적게 소요되는 펌프가 필요하면
NS 값이 작은 펌프, 즉 원심 펌프나 볼유트 펌프 중에서 선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간단한 비교 회전도를 계산하는 예제입니다. 양수량이 분당 5 입방미터이고 전 양정이 2.5m인 조건에서 회전수 1560rpm인 펌프의 비교 회전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공식에 대입하면 NS는 1560 곱하기 양정 2.5m의 4분의 3승 분의 양수량 5의 2분의 1승 하여 1750입니다. 이 비교 회전도 값이 1750인 것으로 봐 이는 큰 비교 회전도에 속하고 이 펌프는 충류 펌프에 해당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펌프의 축동력 문제입니다. 펌프의 용량을 결정할 때 우리가 펌핑하고자 하는 유량, 그리고 양정, 그리고 물의 밀도, 그 다음 펌프의 효율을 이용해서 필요한 펌프의 축동력을 계산하게 됩니다. 축동력 PS는 ρGQH를 펌프의 효율 에타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그때 계산은 다 와트, 미터 3승 per sec, 그 다음에 미터 단위의 SI 단위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은 펌프의 축동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내경 10cm, 길이 60m의 강관으로 초당 0.02 입방미터의 물을 높이 30m까지 양수하려고 합니다. 축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찰 손실을 고려하도록 하고 마찰 손실 계수로서 F는 0.035를 주었습니다. 또 펌프의 효율은 85%로 주어졌습니다. 마찰 손실을 고려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식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는데 우선 유속을 계산합니다. 유속 V는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0.02 나누기 4분의 파이 D의 제곱하여 2.55m per sec 됩니다. 다음 마찰 손실을 계산하면 달시 공식으로 헤드로스는 F D분의 L 2G분의 V제곱 하여 마찰 손실 계수 F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를 대입하면 0.035분의 곱하기 0.1분의 60m 곱하기 2G분의 V의 제곱하여 6.9m가 됩니다. 따라서 총 필요한 총 수두는 양정 30m에 방금 구한 손실 6.9m를 더하여 총 36.9m의 양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축동력 PS는 물의 밀도 1000 곱하기 9.8 곱하기 유량 곱하기 양정 36.9 하고 여기에 효율 0.85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는데 단위가 커서 킬로와트로 환산하면 필요한 축동력은 8.5 킬로와트가 됩니다. 즉 8.5 킬로와트 용량의 펌프를 선정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펌프장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침사지가 있습니다. 하수에는 모래나 흙이 섞여 있습니다. 모래와 흙은 펌프 임펠러의 마모의 원인이 되고 또 관로 내에 쌓이는 경우 관 폐색의 원인이 됩니다. 침사지는 중력으로 하수 중 모래나 흙을 가라앉혀 제거하는 시설로서 수평 유속 약 0.3m/초 정도가 되도록 설계합니다. 참고로 실드에 한계 유속 공식이 있는데 이는 물속의 모래 입자가 유속에 의해 휩쓸려가는 한계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 따라 약 0.3m/초 정도의 유속은 입경 0.3 내지 0.4mm인 토사의 침사지의 설계 기준은 하수도 시설 기준에 나타나 있는데 침사지의 체류 시간은 30 내지 60초 정도, 그리고 침사량은 분류식 하수도의 경우 100 입방미터당 호수는 0.001 내지 0.02, 우수는 0.001 내지 0.05 입방미터 정도로 설계합니다. 함유식 하수도는 하수 100 입방미터당 0.001 내지 0.02 입방미터 정도 섞여 있다고 계산하여 설계합니다. 침사지를 운영하면 토사가 바닥에 쌓여 점점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침사가 쌓여 감소하는 부피를 감안해서 침사지의 용량을 결정하는데, 침사의 부피는 수심의 10 내지 30% 정도 또는 30cm 이상의 침사량을 고려하여 침사지의 깊이를 결정하면 됩니다. 설계 기준으로서 표면 부하율은 오수인 경우 1800 입방미터/제곱미터/데이, 우수인 경우 3600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포기 침사지라고 하는 것은 침사지에 공기를 집어넣어 바닥에 쌓인 토사가 썩지 않게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하수 1 입방미터당 시간당 1 내지 2 입방미터의 정도의 공기를 투입하여 토사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침사지 설계의 예를 보겠습니다. 인구 10만 명, 1인 1일 최대 호수량 300리터인 분류식 하수도에서 장방형 침사지를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침사지는 펌프장의 부대시설이고, 펌프장 설계의 기준은 시간 최대 호수량이기 때문에 1 최대 호수량을 시간 최대 호수량으로 환산하면 1.5 곱하기 300L/in/day 하여 1인당 0.45 입방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10만 명이므로 시간 최대 호수량은 원 단위에 10만 명을 곱하여 45,000 입방미터/day가 됩니다. 또 여기에 지하수 유입량을 10% 가산하면 다시 4,500을 추가하여 계획 시간 최대 호수량은 49,500 입방미터/day가 됩니다. 또는 초단위로 환산하면 0.573 입방미터/초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 기준의 설계 기준을 근거로 설계를 해보면, 먼저 침사지 최적입니다. 체류 시간을 30 내지 60초로 설계하도록 하였으므로 60초를 가정하면 침사지의 최적은 HRT 곱하기 유량하여 60 곱하기 0.573 하여 34.4 입방미터가 필요합니다. 표면적과 수심입니다. 오수이므로 표면적 부하량을 1800 입방미터/제곱미터/day를 가정하면 표면 부하량은 유량 나누기 표면적이므로 표면적은 49,500을 부하량 기준 1800으로 나누어 27.5 제곱미터가 됩니다. 부피가 34.4, 표면적이 27.5이므로 수심 D는 이 둘을 나누면 1.25m가 됩니다. 침사지 폭입니다. 평균 유속을 0.3m/초로 가정하면 유량은 AV이고 다시 단면적 A는 폭 곱하기 수심 곱하기 유속이 됩니다. 따라서 폭 B는 유량을 수심과 속도로 나눈 것인데 0.573을 수심 1.25와 유속 0.3으로 나누어 폭은 1.53m가 됩니다. 침사지의 유효 길이는 단면적이 27.5 제곱미터이므로 이를 폭으로 나누면 8m가 됩니다. 따라서 이는 폭이 1.53m, 길이가 18m, 그 다음 수심이 약 1.25m인 좁고 긴 수로 형태의 침사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가라앉은 토사의 부피를 고려하여 수심을 약 20% 정도 더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상부 여유고 약 50cm 정도를 고려하면 실제로 수심은 2m 이상이 됩니다. 또 직사각형 침사지를 2개를 만들어 한지는 AB로 사용하면 적당합니다.